아빠 여러분, 아이랑 즐겁게 놀아주다가 갑자기 악! 하고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아빠들이 무심코 하는 사소한 동작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장혜리입니다.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2016년 8.7%에서 2022년에는 무려 28.9%까지 급증했는데요. 불과 6년 사이에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죠. 그런데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어나면서 육아 중 부상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빠들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 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어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각별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빠들이 육아 중 자주 다치는 순간을 살펴보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빠들이 육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탑3입니다. 육아 중 아빠들이 다치는 순간 3위는 아기를 안고 차 뒷좌석에 태우거나 내릴 때입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무거운 육아용품을 들고 몸을 급히 비트는 동작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이 가는데요. 몸은 돌리는데 무릎이 따라 움직이지 못하면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인대 염좌 같은 심각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축구나 농구처럼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스포츠에서 흔한 부상인데요. 그런데 아빠들도 아이를 들었다가 방향을 바꿔 차에 태우려 할 때, 혹은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회전하여 차에서 내릴 때 같은 원리로 무릎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무거울수록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실제로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무려 4kg이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kg의 아이를 안으면 무릎에 약 40kg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의미죠. 여기에 몸을 비트는 동작까지 더해지면 무릎의 부상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무릎에는 여러 개의 주머니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찰을 좀 흡수시키는 그런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무릎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무릎의 앞에 뚜껑뼈, 우리가 흔히 파텔라라고 하는데 그 뚜껑뼈 앞쪽에도 물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물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만져도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텐데, 보통 아이랑 바닥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자꾸 마찰이 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요 앞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만지면 물이 있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윤활낭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의자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앉으시던지, 아니면은 앞바다리 하고 차라리 앉으시지, 무릎 쪼그려 앉고 그렇게 과도하게 굽혀 앉는 동작은 무릎에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요. 다행히도 간단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아이를 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꿀 땐 허리만 돌리지 말고 발과 무릎을 같이 움직이고, 둘째, 바닥에서 일어날 땐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는 동작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좀 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체중 유지가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육아하기 전에는 운동을 자주 하시던 분들도 육아를 하다 보면은 운동할 그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운동을 잘 못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무릎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예비 아빠들 체중 관리를 좀 하셔서 무릎에 좀 부담이 덜 가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좀 권고를 해드립니다. 육아 중 아빠들이 다치는 순간 2위는 목말 태우기입니다. 아이를 어깨에 태우는 순간 목과 어깨에 강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즉 목에 축압이 가해지면서 근육과 관절이 압박되는 것인데요. 아이가 클수록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심해져 특히 승모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목 디스크나 경추신경 압박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갑자기 들어 올리는 동작은 어깨의 회전근개에도 큰 부담을 주는데요. 아이를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어깨 힘줄에 마찰을 일으켜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과 같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놀이는 더 위험한데요. 최근 코미디언 강재준 씨도 육아 중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재준 씨는 주로 한쪽 팔로 아기를 안거나 아기를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는 비행기 놀이를 자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영상 속 모습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와 놀다 보면 평소 하지 않던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무리한 자세를 취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동작은 상완골과 견봉 사이의 공간, 즉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면서 어깨 힘줄이 압박을 받아 마모되거나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뉴스 같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어떤 동작들을 하시나 사실 봤는데 저거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동작이 꽤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는 동작을 보통 왼쪽으로만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팔로만 안는 동작은 꽤 안 좋아요. 그리고 아이를 안을 때 제일 안 좋은 동작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그러니까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척추 쪽으로 끼게 되면은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둥가둥가도 하시고 그다음에 비행기 놀이도 하시고 전 사실 자이로드롬 놀이 뭔 줄 몰랐는데 근데 그걸 딱 보면서 팔 어깨 어떡하시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분 그 이은영님 이렇게 목마를 태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아직 몸을 못 가누니까 이렇게 계속 잡고 있잖아요. 목이랑 어깨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엄마도 이제 아프실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제 영상을 좀 보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빠가 건강하게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서는 첫째, 목말 태우기는 연속으로 10분을 넘기지 않기. 둘째, 아이를 들어 올릴 땐 갑작스러운 움직임 대신 천천히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리는 게 좋습니다. 팔을 완전히 펴고 아이를 들어 올리면 어깨 관절에 큰 압박이 가는데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면 팔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서 관절과 힘줄에 가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행기 놀이는 가능하면 자제하세요. 특히 목 디스크, 경추 협착증,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 중 아빠들이 다치는 순간 1위는 바로 아이를 들어 올릴 때입니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를 들어 올리면 허리 디스크와 허리 근육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특히 허리의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찢어지면 급성 요추염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를 삐끗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허리 통증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자주 반복적으로 들고 옮기는 동작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허리를 비틀면서 아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가장 위험한데요.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72% 이상이 아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45도 이상 비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 부상 위험을 크게 높이죠. 그렇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부상 위험도 커질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하루에 최대 50번까지 3-4kg의 아이를 들어 올려야 하고 아이가 1살이 되면 8에서 9kg, 2살이 되면 12에서 13kg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체중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부모의 허리 근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결국 허리에 과부하가 쌓이면서 부상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단순한 부상을 넘어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져 추간판이 튀어나오거나 파열될 수도 있는데요. 신경이 눌리면 다리 저림, 감각 이상, 하지 근력의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주는 습관, 이런 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사실 허리 삐끗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아요. 보통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 알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 병원문도 열기 전에 일단 앉아 있어요. 대기실에 앉아 계셔요. 그 다음에 허리를 무조건 잡고 계셔. 그리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들어오세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굉장히 느린 동작으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런 분들이 이제 월요일 아침에 대기하고 계신다. 아, 그러면은 이제 육아하시다가 아파가지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뭐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럼 거의 육아하다가 그러셨다. 얘기를 들다가 나도 모르게 삐끗했다. 주말에 육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허리 삐끗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아빠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아이를 들어올릴 땐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 몸 가까이 끌어안듯 들어올려야 합니다. 다리 근육을 활용하면 허리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아이를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도 허리만 비틀지 말고 몸 전체를 돌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회전형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침대에서 아이를 꺼낼 때는 팔을 뻗지 말고 침대 난간을 낮추고 몸을 최대한 아이 가까이 붙여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부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아빠들이 육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탑3와 실생활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아빠의 몸이야말로 아이와 오래 행복하게 놀아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육아는 장기전, 부상 예방이 최고의 전략입니다.